안녕하십니까. 상고오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는 김에 이 스파크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스파크는 17만 킬로를 좀 넘게 탔습니다. 대략 17만 3천 킬로 정도이고, 제 스파크는 2014년에 출고한 2014년형 스파크입니다. 등급은 LT 등급이고, 이 스파크가 이제 마티즈, 그러니까 M300, 코드명 M300 스파크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고 처음에 이제 나왔었죠. 그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자살자살하게, 이제 솔직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차인데 생각보다 뭘 자살자살하게 하게 많이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계기판이라든지, 특히 요 공조기, 요 윗부분은 거의 안 바뀌고, 공조기, 그 다음에 도어 트림의 버튼의 배열,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고, 현행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건, 계기판은 14년형이 제일 예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도어 트림, 버튼 배열은 후기형 24년형이 좋은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은 특히나 이제 공조기 조절 컨트롤러 이런 부분은 초기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저분은 굉장히 바쁘신갑다. 잠깐 정차하고 갔다 올게요. 자, 이제 라떼 하나 샀고요. 오늘 날씨가 좀 어둡다. 비가 온다고 했나? 그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충전기를 꽂아봐야지. 네, 제 차는 보시다시피 가장 큰 특징은 수동차라고 하는 거죠. 수동. 제가 스파크뿐 아니라 저는 경차를 엄청 많이 탔습니다. 이 앞에 콜로라도 제가 좋아하는 차량인데, 꼭 콜로라도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타고 말 거야. 자, 조수석 바닥에 먹다 남은, 다 먹은 PT병을 던져놨더니 좀 소리가 나네요. 마티즈가 처음 나왔을 때, 혹은 마티즈 이전에 현대 아토스가 있었고, 기아의 비스토가 있었고, 이제 그 경차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죠. 저는 티코 빼고는 다 탔었습니다. 다 탔었고, 그것도 꽤 여러 번 탔었어요. 그래서 경차에 대한 생각해보면, 저는 차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 시절에도 작은 차를 좋아했던 것 같고, 그때도 오토는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이제 총각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도 오토가 좀 대중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수동차가 이제 모든 아주 고급차, 중형차 정도 아니면 웬만한 모델의 수동차는 기본형에는 판매가 되던 시기였죠. 또 스팸 전화가. 그래서 경차를 그때부터도, 직장생활 할 때부터도 경차를 탔었고, 중고로도 타고 신차로도 타고 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처음에 제 앞으로 경차를 구매했던 게 마티즈였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 몇 년식이었지? 2004년식 마티즈를 샀던 것 같은데, 2004년? 아무튼 그때 신차 출고해가지고, 그때 저희 큰 자영이 대우자동차에 근무를 할 때 신차 뽑아가지고 잘 타고 다녔던,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여름 휴가도 놀러 갔다 오고, 이제 그 차 좋았어요. 좋았었던 것 같은데, 천정에 이제 비가 올 때 달리면 천정에 진짜 구멍 뚫린
소리가 엄청나게 파열음이 막 두두두두두둑한 비 맞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데 방음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경차는 다 타왔다 수동으로. 또 오토도 샀었습니다. 오토는 와이프가 쉐보레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 할인 받고 오토 LPG 스파크 이 모델 딱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 LPG 스파크를 LT 모델로 신차 출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출퇴근용으로 잘 탔었었고 그때 제 첫째가 태어나고까지도 탔었던 그런 차입니다. 아무튼 여러 번 이 스파크를 탔었고 주로 LPG 모델을 많이 탔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업무용으로 일상용으로 이렇게 저는 운행거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그래서 뭐 넥스트 스파크, 뭐 모닝, JA 모델까지 두루두루 다 타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이제 전체 통틀어서 자동차 인생에서 전체 통틀어서 그냥 원픽을 하라 하면 저는 이 차를 원픽 하겠습니다. M300 스파크 LPG 수동 LT 모델 이왕이면 LT 모델을 원픽을 하겠습니다. 차 한 대만 골라 하면 저는 이 차를 고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레전드 오브 전설 M300 스파크 LT LPG 수동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모델 이 차를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17만 킬로인데 기존에도 20만 킬로 넘게 20만 킬로를 넘은 이제 LT, LPG 요 스파크 모델을 타왔었고 한데 현재 이 차는 전부 출고 상태인데 이제 냉각계통 워터펌프하고 이제 냉각수 호스류 그것만 교환했고 나머지 부품은 교환한 부품이 없습니다. 뭐 주요 엔진, 미션, 기화기, 인젝터, 뭐 컴프레셔, 알터네이터, 뭐 각종 교환한 게 없습니다. 당연히 소모품, 뭐 점화 플러그, 코일, 오일류, 패드류 이런 것들은 교환했고 하체도 출고 상태입니다. 아직도 하체는 멀쩡합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활대 링크라고 하는 이 링크는 전 차주분이 한번 교환한 것 같아요. 컨트롤암이나 쇼 혹은 마운트 모두 출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차는 습기가 많은 날에 뒤쪽 브레이크 디스크 드럼에서 약간 끽끽거리는 간섭음이 들리는데 아직 타이어를 이렇게 막 제동이 걸리는 정도는 아니라서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부품은 사놓았고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연료 필터 또 아직은 출고 상태입니다. 연료 필터도 사놨고 솔레노이드 밸브도 트렁크에 넣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어디 시동 꺼짐 현상이 멀리 가서 있으면 부품을 구비해 놓는 게 수리가 바로 즉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클러치도 아직 멀쩡합니다. 하체도 멀쩡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차도 꽤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아 모닝 대비해서 부품 가격이 비싼 게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정품 기준으로 보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뭐 기화기라든지 뭐 이런 뭐 인젝터라든지 이런 주요 부품이 가격대가 꽤 나갑니다. 이제 국산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GM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글로벌 회사잖아요. 공장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부품 공장,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체코, 뭐 우리나라, 미국, 남미 등등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부품이 쉽게 말하면
바다 건너 넘어오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류비라든지 뭐 유통 마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부품은 비싸지는 거고, 이제 뭐 현대기아차 이런 거는 대부분 국내 생산 부품들이 많고 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죠. 많이 파는 차는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 물류 시스템상 혹은 규모의 경제상 좀 다소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스파크를 좋아할까? 그 스파크 이전에 뭐 작은 차를 좋아하는데, 게다가 수동 모델 좋아하는 거야. 제가 처음부터 운전을 수동으로 했고, 그리고 저는 오토매틱 차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차인데 수동 기어와 자동 기어가 있어. 그럼 저는 무조건 수동 기어를 선택할 거예요.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질문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야, 차가 수동과 자동이 있어, 뭐 살래? 저는 수동차를 탑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콜로라도다, 수동과 자동이 있어, 저는 수동차 탑니다. 뭐 전기차다, 수동과 자동이 있어, 저는 수동차 탑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큰 차를 좋아하지 않아요. 큰 차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 차가 움직임이 좋은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좀 더 경쾌하게 선회를 할 수 있고 가속과 감속에 있어서 부하나 부담이 적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주로 도심 지역에서의 이동이라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장거리에서 불편함도 또 못 느끼거든요. 그 불편함이 저에게는 무거운 것에서 오는 그런 관성의 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 전환에 있어서의 저항이라든지, 감속, 가속을 함에 있어서의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관성의 힘을 거스르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덩어리가 큰 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고 작은 차들은 확실히 그 점이 좋죠. 움직임이 좋으니까요. 큰 것들에 비해서 작은 것들이 주는 그 움직임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물이 큰 구조물보다는 선을 껐을 때 긴 선보다는 짧은 선이 당연히 강도가 좋겠죠. 견고함이 좋습니다. 큰 구조물보다는 작은 구조물이 견고함이 더 좋다. 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작은 차가 주는 이 차대의 견고함, 이 셰시의 견고한 느낌,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에 대한 경험이 쌓일수록 결국 엔진과 무게가 적어짐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이점들, 아까 말씀드린 움직임에서의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부품도 오래 가요. 그러니까 출력이 낮을수록, 무게가 가벼울수록 아무래도 이 구조 시스템이 받는 부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품의 이제 부하가 적고, 부품의 부하가 적다는 것은 기대 수명이 더 높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차가 17만 킬로고 하지만 가볍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가볍고 상대적으로도 가볍다 보니까 부품의 수명이 깁니다. 특히나 하체 부품 길고, 그리고 아무래도 엔진의 열량 자체가 적은 엔진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제 부품의 이제 엔진의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더 이제 부하가 적고 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작은 힘을 가지고 이제 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출력을, 토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회전력, 그러니까 즉 그 비틀림 힘, 토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토크의 곱하기가 시간적인 개념이 출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경차는 적은 엔진이 높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회전수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엔진이 좀 부하를 받는다. 똑같은 속도를 달리려면 더 많은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큰 엔진들에 비해서 이제 거기서는 엔진의 부하가 좀 큰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경차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와 또 역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고, 또 제가 이 스파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편안함과 이 운동성의 그 적절한 조화가 좋다는 겁니다. 이 스파크는 승차감이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출렁출렁거리는 편도 아니에요. 이게 무게가 가볍기 때문이겠죠. 이 차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게가 무거운 차,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닉 5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무겁잖아요. 배터리 무게도 무겁고 무거워요. 이 무거운 차를 승차감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뭐 이 운동성과 별개로 차의 승차감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하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체를 부드럽게 만들면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차가 롤링, 피칭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차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쑥 무너진단 말이죠. 무거우니까. 왜 이렇게 비틀비틀거려요, 차가. 갑자기 이제 논지를 벗어나는 말씀인데, 요즘 택시 분들이 운전을 꽤, 옛날엔 택시 기사님들이 진짜 운전을 잘한 진짜 베테랑의 느낌이었거든요. 샥샥샥샥 잘하는 느낌인데, 요즘에는 저렇게 약간 오리버리 까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차도 이게 아무래도 택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에 이제 운전하는 드라이버들의 고령화 때문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이 무거운 물체를 지탱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체가 받치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승차감이 낭창낭창하고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질수록 그것에 대한 하체가 지탱해야 될, 감당해야 될 절대 무게 자체가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부드럽게 할 만한 여지가 무거운 차 대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300 스파크는 일상 주행에서의 승차감이 좋다. 차가 부드럽다. 그러면서도 이런 코너나 차에 급격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 자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 양쪽의 양갈래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그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이 적용된 엔진 코드명을 모르겠지만 이 엔진은 복잡한 기계 장치가 별로 없어요.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약간은 고회전형 엔진입니다. 가변 흡기 타이밍 기구 같은 거 없습니다. 네, 밸브 리프터 같은 거 없고 가변 타이밍 기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완펀치 3강냉이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펀치 완강냉이입니다. 네, 그래서 저속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고속에서는 좀 힘을 내는 그런 이 타입의 엔진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특정 엔진들은 보면 뭐 VVT, 뭐 솔레노이드 밸브, 뭐 PCV 밸브라고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바노스 장치에 뭐 볼트가 부러졌니, 뭐 혹은 캠 어저스터 뭐 누유가 생겨가지고 캠 어저스터 마그네틱 이제 페일러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이제 오일 슬러지, 오일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부러져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그런 문제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벨트 타입이에요. 타이밍 체인 타입이에요. 그래 보통 타이밍 체인도 늘어져가지고 체인이 가이드 닿는다, 체인이 소리가 난다, 어떤다 텐셔너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이슈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바 헤드도 잘 안 나갑니다. 심지어 LPG 차도
비교적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엔진 자체가 베이스가 튼튼한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지 엔진에 있어서는 고질병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LPG 차의 특성상 이제 인젝터, 이게 기화된 연료를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화를 시킨 게 아니고 LPG는 기화니까, 상온에서 기화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제 LPG 연료를 분사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물질이나 이제 인젝터가 막히면 연료 분사를 이슈가 제어하는 대로 뿜지 못해서 부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젝터를 교환해 줘야 되는데, 인젝터가 조금 다소 가격대가 나간다, 뭐 그런 것들 있고, 뭐 국산으로 만들었으면 좀 더 저렴했을 건데, 좀 더 대중차에 적용됐던 부품이었다면 좀 더 저렴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젝터 가격이 좀 비싸고, 이 기화기도 순정 정품 기준으로는 좀 가격이 나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인젝터 한 번씩 교환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뭐 비싸다고도 얘기하기가 힘들긴 하죠. 아무튼 그런 별 트러블 없는 그런 엔진이 베이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가 붙는데 수동 미션이니까요. 뭐 고장날 게 없죠. 뭐 토크가 강한 출력이 높은 엔진도 아니니까 뭐 미션이 깨진다거나 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뭐 유격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 다음에 이 변속의 체결감이 절도가 있고,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 대비 훨씬 더 직관적이고 체결감이 분명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갈림 현상이라든지 이 뭔가 조작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란 이런 게 없습니다. 기계적 완성도가 높다는 이야기겠죠. 설계를 어떻게 했고,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배치를 했고, 뭐 이런 뭐 세부적으로 기계공학적으로 들어가면 있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소재를 써서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일 테니까요. 확실히 이런 부분은 현대기아차 대비 결국 원가 절감인 거죠. 결국은 원가 절감이라, 이거는 기업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프터, 그러니까 이 기어봉이 적절한 위치에 있어요. 팔을 딱 놨을 때, 팔을 힘 빼고 팔을 놓았을 때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좋고, 그 다음에 페달의 감각들, 가속의 감각, 제동의 감각들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현대기아차 대비. 현대차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악셀을 주면 휘차 끄떡거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악셀을 주면 고개가 뒤로 젖힐 정도로, 이런 완만한, 즉 이 힘이 나오는 이 기울기가 좀 완만했으면 좋겠는데, 현대차는 약간 이런 느낌, 처음에 이렇게 힘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빠지는 느낌이라면, 쉐보레차는 이렇게 완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부분이 그래요. 조작의 인풋이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금 점진적인 부분, 조향도 마찬가지고 제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동, 페달의 위치, 특히나 이런 스티어링 위치도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M400보다 더 절묘합니다. 이 포르쉐처럼 이 스티어링이, 핸들이 이렇게 정면을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런 부분, 핸들의 위치, 시트의 위치, 이런 것들이, 발의 위치, 발목의 각도,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전 이 시트 포지셔닝이 정말 좋아서 이 M300이 엄청 마음에 듭니다. 뭐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이런 차고, 그리고 엔진 얘기를 하면 엔진이 굉장히 정숙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구조가 간단하니까. 4기통, 사실 이 배기량에는 3기통이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명은 힘들지만, 이 한 실린더당 적정 배기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실린더당 적정 배기량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따지면 3기통이 이제 적정 배기량인데, 이 4기통을 만들어 놓은 거는 아마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똑같았겠죠. 3기통은 진동이 많아. 진동이 많아. 그러니까 이때는 3기통 엔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 생긴 이래 3기통 자동차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3기통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야, 초기에는. 요즘에야 뭐
뭐 다운사이징이 어떻고 뭐 배기가스 교체가 어떻고 하니까 자꾸 기통수가 적어지는데 뭐 이 당시 시기만 해도 기통을 3기통을 만들 이유가 동력이 부족했죠. 굳이 효율은 3기통이 좋은 거 알겠지만 3기통이 좀 더 진동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 하니까 안 만들었던 거죠. 그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기통을 많이 6기통, 8기통, 12기통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차를 개발했던 시기는. 그래서 이 배기량에도 3기통이 더 합리적이었지만 효율적이었지만 4기통을 만들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비스토, 아토스 이런 것도 4기통이었잖아요. 요즘 차들은 신형 차들은 3기통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션 트러블도 생각해보니까 M400 스파크도 이제 원메이크 서킷 주행 혹은 트랙 가옥 주행을 해보면 뭐 싱크로나이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고장들이 거의 없었어요. 미션이 짱짱해. 클러치도 보면 더 견고하고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막상 열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좋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베이스 엔진이 적용돼서 나오는 거고, 사실 수출형은 1200cc가 메인이고 1200cc에도 이제 과급이 달리는 경우도 있고, 뭐 상위 이제 차종에 쓰이는 엔진들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러치 용량은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그 라인 상위 엔진 출력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의 직진성과 이 조향성, 이 핸들링도 이 차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핸들링이 전체적인 이제 샤시를 포함한 핸들링 이란 개념도 있을 테고, 핸들링에는 이 핸들의 느낌, 이 스티어링의 느낌이라는 이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의미도 있을 텐데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얘는 유압식이잖아요. 그리고 유압식이 주파수가, 그러니까 헤리츠, 그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모니터로 보면 뭐 요즘 모니터 뭐 144Hz, 뭐 180Hz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해상도가 엄청 높은 느낌이에요. 유압이니까 끊김이 없잖아요. 끊김이 없는 전자식의 이런 주파수, 끊김이 있는 주파수가 아니고 이 유압이니까 그냥 쭉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좋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샤시 측면에서의 핸들링, 그리고 핸드 스티어링 감각에 있어서 측면에서의 핸들링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1등. 진짜 핸들링이 좋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디자인, 맞다. 디자인도 이 차가 예뻐요. 정말 예쁜 디자인이지 않나요? 근데 디자인은 주관적인 거니까. 네. 디자인만 보면 저 모닝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예뻐요. 저런 류의 디자인, 저 올류 투싼 뭐 저런 투싼의 디자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뭐 주관적인 예쁘다 안 예쁘다는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거리가 안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이 스파크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LPG 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차피 가솔린 엔진이 상대적으로 이 LPG보다는 출력이나 유지관리 면에서 좀 더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왕이면 경제적이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도로비 50%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장거리를 타면 저희 집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연료비로 보면 25,000원이면 갑니다. 네, 25,000원이면 가요. 그럼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그러니까 급속 충전 기준의 전기차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스파크를 좋아하고, 또 현재 17만 킬로를 타고 있지만 뭐 별다른 아직까지 뭐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 차가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부품 가격이 좀 더 현대기아차 대비 부품 가격이 좀 더 나간다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휠 실린더 뒤 드럼 고착이 있다는 거, 그런 고질병 거의 뭐 대부분 차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이 엔진이 고회전을 많이 쓰는 주행을 하면,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120km 이상 항속을 하면 엔진 오일을 먹는 그 소모가 빨라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소모가 조금 있어요, 이 엔진이. 근데 120 이하, 즉 RPM 3500 이하 위주의 주행, 즉 시내 운전 위주의 주행을 하면 엔진 오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이런 공통 현상들이 있어요. 저 M300 스파크는 대부분 그래요. 제가 타보니까 모든 M300 스파크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뭐 결함이다. 글쎄요, 이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대표적으로 그 오일링이 조금 이제 마모가 있어서, 그러니까 피스톤 링이 좀 마모가 있어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고 소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건 설계적인 어떤 결함이라고 보면 결함이고, 또 설계에서 마진이라고 보면 마진이고, 먹는 양을 보면 이제 장거리가 많은 주행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10,000km 기준으로 한 0.5리터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10,000km 기준으로 0.5리터. 그러니까 10,000km 기준으로 0.5리터에서 많이 먹을 때는 0.6리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먹는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절대적으로 많이 먹는다고는 볼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00km 정도 되면 한 0.3리터 정도를 보충하는 편입니다. 한 5,000km 타고 오일을 조금 보충해둬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인지하고 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차 트렁크에는 여분의 엔진 오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M300 스파크가 다 그러니까, 혹시나 M300 스파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생각보다 하부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물론 경차기 때문에 뭐 하부 소음에 취약한데 생각보다는 이 음이 골고루 들려요. 앞쪽 뒤쪽에서 타이어 파열음과 마찰음이 비슷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엔진은 직진성이, 이 차는 이 조향의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핸들이 똑바로 있으면 차가 똑바로 가요. 핸들을 바로 하면 차가 똑바로 간다. 네. 이 미세한 이상하게 차가 빗나가게 가는 차가 없어요, 스파크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타이어를 바꾸고 얼라이먼트를 새로 보면 차 똑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 하체를 붙들고 있는, 바퀴를 붙들고 있는 이 링크류의 부싱의 품질의 안정화와, 그 다음에 이 셰시의 이런 이 안정적인 설계 혹은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 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편이다. 차급 비교해보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고속 안정성은 차급을 떠나서 좋은 편이다. 그런 점이, 저 제네시스는 왜 저기서 계시나, 뒤에 길막을 하고 계시. 이럴 때는 돌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직진을 해야 돼. 그러면 절로 가서 유턴해서 가면 되지. 혹은 돌아가면 되잖아. 뒤에 차를 길막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개념이 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냐고요. 굉장히 잘못된 거지. 내가 실수를 했으면 이 실수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돌아가면 되잖아요.
대차에 대한 피해를 주지 말고, 이런 이기심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태료는 진짜 과태료가 비싸야 돼요. 징벌적 어떤 배상, 징벌적 체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런 류의 잘못은, 저건 잘못이죠. 정말 왜 뒷사람한테 피해를 주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럼 잘못된 길로 가면 돼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어느새 빠져야 되는데, 저 톨게이트 빠져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고 배터리가 꺼지네요. 난리 부르스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진짜 그러지 말자고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아주 진짜 답답해. 아무튼 저는 이제 차고지에 다 왔고, 오늘은 고객님 만나서 차 같이 볼 거거든요. 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갈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고객님 뵙고 차 다 보고 갑니다. 오늘 볼 차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는데 차 괜찮았습니다. 고객님 멀리 강릉에서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반갑고 좋은 차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거 식사를 같이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쵸, 이렇게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맛집 여쭤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연락 오시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멀리 강릉에서 부산까지 오셨는데, 특히나 이제 부산이 따뜻한데 오셔가지고 이 부산을 좀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좋지 않나요? 아까 시운전역에서 막 차를 막 뱅글뱅글 돌면서 운전했었는데 차가 좋았었습니다. 오늘 렉서스 IS250 봤었는데 차 좋았습니다. 참 이렇게 고객님이 먼 길 오시는데 차가 안 좋으면 정말 그것도 입장이 죄송스럽거든요. 좋아서 다행입니다. 네, 카센터 사장님, 오박사 카센터 사장님이랑 통화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하고 남 외모 평가하는 게 예의가 아니지만 아주 귀엽게 생기셨더라고요, 고객님께서 호감형으로. 아무튼 그렇고 신호가 걸렸네. 그래도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헛걸음이 안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참 오늘 차도 이제 렉서스 IS250 자연흡기 엔진인데, 아무튼 저 시절에 도요타하고 렉서스는 진짜 튼튼하게 내구성 좋게 잘 좋은 재료를 써서 잘 만들어 놓은 차라는 게 진짜 느껴집니다. 그렇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잘 타셨으면 좋겠고, 이 제 스파크 얘기를 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신호 대기에 있을 때 정말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네,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얘는 맥동음도 안 들려요. 이 인젝터 때리는 소리도 안 들려. 좀 신기하죠. 이제 LPGI 엔진이라서 더 그렇긴 하겠지만, 맥동음이 보통 이제 LPG 차들이 맥동음이 있거든요. 얘는 맥동음이 없어요. 그러면 맥동음이 없이 그냥 조용합니다. 이 부드러움과 조용함이 이 차의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고, 그쵸, 12시네. 친구랑 밥을 같이 먹을까. 아무튼 오늘 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뭐 내외관, 뭐 하체, 뭐 이런 부분은 굳이 뭐 언급드릴 거 없습니다. 그냥 엔진룸은 좀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엔진룸을 청소하거나, 저는 엔진룸 청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고압으로 해가지고 좀 뿌리면, 정비소 가서 정비할 일 있을 때 뿌리 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엔진룸 막 닦고 뭐 그 정도까지 환자는 아닙니다. 엔진룸 더럽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하부는 녹 하나 없습니다. 녹 하나도 없고, 역시 누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유 뭐 될 만한 거리들이 없죠. 보통 이런 차는 뭐 엔진오일 팬에 새는 거나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누유가 있을 게 없죠. 저거 PV5 저 차구나. 저건 업무용으로 쓰기 너무 비싼 차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가격 포지셔닝을, 차를 너무 포장을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뭐 업무용 비즈니스 차를 뭐 5천만 원 이상, 글쎄요, 그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2천만 원, 비싸도 3천만 원 정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업무용 차가?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업무용 차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000만 원 후반 뭐 이 정도여야 되는 거 모르겠어요. 전 뭐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차가 지금 이제 기온이 지금 정오 12시거든요 낮이고, 또 차가 이제 열간 상태니까 더 부드러워요. 더 부드러워. 아무튼 저의 스파크 중간 보고 혹은 잡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또 20만 킬로 되면 또 제가 뭐 중간 보고 한번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길이 좀 사실상 직진인데 우회전 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요 회전 구간이 조금 복잡해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